대외인 및 교수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이번에 이인기 의원이 경비업법 속에 지금 민간 조사관을 해가지고 논문집에도 나와 있지만 그동안 당 학회의 한국 민간 조사 분야의 관련법 제정 추진 주제를 가지고 연구 논문집과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우리나라 민간 경비 산업을 이끌어온 우리 한국경비협회의 전립 기반을 이어 일단 경비법에 포함시키고 개정된 후 경비법 현행경비법 제6장 22조 경비법 이는 지난 8월 경찰청 TF팀과의 대화 시에도 우리 협회가 양립함에 불과함을 분명히 전한 바가 있습니다. 경비 분야에서도 공경비와 사경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보충, 상호 협조, 협력 보완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서 우리 경찰에서도 민간 경비를 공경비 곁에 둔다면은 새로운 시각에서 여러 가지 협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에게 보고를 시작합니다. 좋은 날씨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법인에서만 그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조사제도의 어떤 특수성을 보았을 때 또 민간조사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법률 서비스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개인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펴놓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표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외국의 관련 법안에는 시큐리티 안에 이런 디텍티브나 인베스티게이터도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안업법이라든지 안전업법이라든지 뭔가 시큐리티를 좀 더 포괄하는 그런 개념의 법안으로 법안 자체의 어떤 그것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경찰이나 기타 이런 이 관련된 기관에서도 소재 파악을 의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족 및 관련 기관에 의뢰한 소재 파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민간 조사 업무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법익 충돌 문제하고 발표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교수님의 법익의 충돌 문제, 이 법률의 충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이인기 의원의 법안에서는 크게는 법률에 충돌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러 피해가지고 이걸 만든 것 같습니다. 민형사 피해가 포함이 된다고 볼 때는 혹시라도 변호사법 제9조하고 충돌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법 109조가 굉장히 포괄적 금지 규정으로 묶어놔가지고 변호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충돌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거는 또 법이 통과되고 좀 하다가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도 별도의 또 필요시에는 충돌이 된다 할 때는 허용입법 같은 경우도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 범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법안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원점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명칭과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한국어지만은. 하지만 요런 제도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페이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저희가 갖고 있던 제도들은 아닙니다. 어떤 범위 자체가 이제 굉장히 모호해지고, 물론 예전 가장 가깝게는 이상배 의원이나 최지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조사업법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법률안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인기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경비업법에서 이제 약간 이제 어떤 개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국가 중심의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를 하고 있고
민간 조사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한 특정 분야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러한 예들을 우리는 예들을 들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범위로 좀 맞춰가지고서 도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 의해 가지고서 민간조사라는 내용 자체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그 발표의 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관리감독 주무관청, 지식경제부와 조사하고의 관리는 경찰청 이런 안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여러 선진 외국의 민간조사 제도를 보면 주로 이제 미국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미국이 이제 자치경찰제인지 교육훈련 자체가 상당히 다양함을 느꼈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바람직한 방향은 독자적인 그 민간에 관한 건데 처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요 쟁점이 경찰청 내에서도 서로 빙봉을 했어요. 생활안전국에서는 야, 우리는 골치 아프니까 못하겠다. 수사국으로 가져가라. 수사국에서는 우리는 이걸 힘드니까 생활안전국으로 가져가라 하다가 이제 2004년도에 경찰청 혁신단에서 맡아가지고 저한테도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통정리가 된 것이 그러면은 무슨 수사국에서 하다가 법안이 통과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경비법에 속한다면은 생활안전국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든지 미국의 각주의 법이라든지 영국의 법을 보면 큰 테두리 안에 프라이빗 시큐리티 액트라는 어떤 큰 테두리 안에 아주 세분화된 영역의 하나로 민간조사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의 어떤 발전 과정이라든지 민간경비 발전 과정을 본다면 저희도 당연히 경비법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비법이 발전되어 온 우리나라의 과정이라든지 민간조사제도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과연 민간조사제도가 경비법 안에 흡수돼서 얼마나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일단 민간조사제도를 정착을 시키고 정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때 되면 아마 분위기가 경비법 안에 흡수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제 독립법안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반대하는 단체의 반대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서는 입장에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가는 지금 기존에 우리 이상배 최재천 하순범 의원을 보면 업무의 정의는 2장에 따로 있고 2조에 따로 있고 업무의 범위는 3조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인기 법안을 보면 업무의 범위가 따로 없습니다. 업무의 정의만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그 민간 조사와 관련된 법규들을 보면 다 데피니션, 정의만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아주 중요한데 민간 조사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간 조사원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인가 정의만 내려줄 뿐이지 민간 조사원은 우리나라 법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의 형법이라든지 다른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의뢰를 받아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더욱 있도록 저희가 문호를 개방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화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업무보조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저희가 업무보조원의 개념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미국 각주 법에서 말하는 업무보조원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업무보조원의 개념과 다릅니다. 미국의 민간조사 법규를 보면 42개 주 정도의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경찰, 법무부, 일반 면허기관 이렇게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눠졌다기보다는 하나의 위원회입니다. 다 위원회. 그래서 미국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메인주라면 메인주에 경찰이 관리하는지 메인주에 주사법기관이 관리하는지 이게 아니라 메인주에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굳이 경찰청, 법무 주장했는데 그 내용을 또 강조를 하시는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두 분이 토론을 하셨고 이 플로아에서 한 두 분 정도 혹시 두 분 저희들의 이 관심사는요. 저희들이 이것이 됐을 때 저희들이 보조 업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자, 현행 법으로 보면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사기라고도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을 구제가 가능한지, 구제가 불가능한지, 저희들은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겁니다. 여러 시험관리단도 민간에, 경찰병원도 민간에, 그리고 경비도 민간 경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이 민간조사관, 특히 이번에 이인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정도의 내용, 소위 사람 찾아주고 물건 찾아주고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까지 것, 소위 이까지 것이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의 이런 협소한 업무라면 자격관리는 국가 경찰청이 엄격히 하더라도 자질관리는 아까 우리 송병호 교수님이랑 정익석 교수님 말씀대로 민간 단체 또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동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소위 우리 공소권이 완성된 것,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이런 것 정도는 민간조사관의 손에 넘겨보는 것은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살인 사건이다. 이런 것은 국가가 이미 공소권이 다 지나갔습니다. 손 띄었습니다. 이건 미정의 무사건입니다. 이런 것만이라도, 이런 것은 민간조사관의 업무 영역으로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바람을 봐가지고. 이 업무 범위에 있어서는 이 소관 관리감독기관이 경찰청이 되면은 업무 범위가 좁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 대신에 이 법무부가 된다면은 업무 범위가 좀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찰청이 관리감독기관이 되면은 민간조사관의 권한은 좁아진다, 흡수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무부가 관리감독기관이 된다면 민간조사관의 권한도 도입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 뭐 제2의 경찰력이냐 하는 그런 문제였고, 또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자기들도 민간조사원들에게 뒷조사를 당한 피해, 항상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잠재의식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반대에 휩싸이고, 결국은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찰청에서는 작년의 교훈을 삼아가지고 가능한 법률의 충돌이나 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 역시가 보더라도 2임기 부분 안에 그 업무의 범위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또 심도 깊은 토론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시효 문제죠. 이 공소시효 문제도 너무 업무 범위가 좁으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조사관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충분히 할 수 있죠.